엔비디아는 주가가 크게 떨어진 상태인데요. 네. 고점 대비 거의 30%가까이 떨어졌는데 작가님께서 웅달 책방 채널에서 소개해 주신 일라이릴리는 970달러에서 이번 블랙먼데이 때 82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금세 890달러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예. 엔비디아 달리 이렇게 금방 좀 회복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는 실적이 좋게 나와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 매출의 예상치가 네. 99억 8천만 달러였는데 113억 달러가 나와서 이제 예상 대비해서 13%가 증가했고요. 네. 이제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2.61달러였는데 네. 무려 3.92달러가 나와서 오. 실적보다도 50%가 더 좋아졌어요. 야. 그러니까 뭐 전년 대비라든가 뭐 전년 대비 50% 이런 게 증가할 수 있지만 실적 대비해서 50, 그러니까 예상 대비 50%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증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가이던스도 올렸습니다. 더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대표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거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하고요. 네. 이제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 실적이 이제 크게 좋아졌는데 마운자로도 보니까 전년 대비 매출이 한 220% 증가했고요. 젯바운드도 이제 예상치보다 55%나 늘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공급 부족 때문에 네. 이게 도저히 수급이 안 돼 갖고 이제 다시 또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아마 본사가 인디애나에 있을 겁니다. 미국 네. 인디애나. 근데 인디애나 공장에 또 55억 달러 추가해서 생산 시설을 또 확대하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첫 번째 확대가 아니고요. 네. 계속 확대하면서 계속 확대해 가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또 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확대해도 모자라서 또 확대하겠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외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제 신부전 완화 효과 임상 3상을 했는데 결과가 또 긍정적이어서 유럽과 미국 규제 당국에다가 이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죠. 또 폐쇄적 무호흡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또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그 도나네맙이라고 네. 이게 이제 그 치매 치료제인데 이게 FDA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GLP-1이라고 그러죠. GLP-1 계열의 이제 당뇨 치료제하고 비만 치료제가 이제 폭발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는 가운데에서 또 이게 이제 계속 또 이게 당뇨와 비만뿐 아니고 계속 새로운 약으로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뭐 네. 신부전이라든가 폐쇄적 무호흡증이라든가 계속 이제 약효의 범위가 넓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기전이 계속 추가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아까 얘기했지만 도나넥 같은 이런 그 치매 치료제도 또 신약이 개발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성장성이 돋보여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만 들으면 뭐 정말 좋은 것 같은 뭐 나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비만 치료제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만이라는 게 모든 병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찌면 네. 뭐 좋은 게 없죠 일단. 모든 병에 다 근원이니까 뭐 당뇨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고혈압 고혈압도 생기고, 생기고 그다음에 뭐 하여간 다 생기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체중을 줄여주면 그런 병들이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만병통치약이 될 수밖에 진짜 없잖아요. 만병통치약 되네요. 예. 야, 그럼 작가님이 말씀하신 일라이릴리 이 회사는 2년 동안 주가가 거의 빠진 날 없이 저도 살펴봤거든요. 예. 지난번에 소개해 예. 주시고서 그 차트를 쫙 봤는데 예. 정말 빠진 날 거의 없이 꾸준히 야금야금 뭐 급등은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조금씩 계속 오르고 0. 몇 %씩. 네, 계속 올라요. 예.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 주식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 이게 이제 엄청나게 팔려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업한테 제일 좋은 거는 수요는 막 찾는 데는 많은데 네. 공급이 딸리는 게 이게 사실 그렇죠. 가장 좋은 거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게 오른 게 맞아, 독점이면 더 좋고. 뭐 물건은 찾는데 팔 수가 없으니까 딸려갖고 사실 그게 이제 가장 큰 그 기업으로서는 호재니까 네.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에 의하면 이제 2022년에 이제 3조 원 정도의 이런 그 비만 시장이 네. 2030년에는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103조 원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3조 원 회사 시장이 103조 원이 되니까 30배 그죠. 거의 한 30배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비만 인구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WHO에 의하면 이제 비만 인구가 뭐 이렇게 아까 제가 말했던 건 비만 치료제 시장의 규모고 비만 인구는 10억 명에서 2035년이 되면 약 20억 명 가까이 늘어나게 되고요. 중국만 해도 뭐 2030년이 되면 뭐 2020년에 비해서 7.5배가 무려 늘어나. 이렇게 굉장히 이제 시장이 커지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장은 엄청 커지는데 네.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 두 회사와 뭐 그냥 아주 크게 경쟁할 수 있는 회사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두 회사는 계속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데 네.
해도 계속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라이 릴리가 독일, 미국에서 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또 인디애나에다 또 추가로 하고 있고 노보노디스크도 뭐 유럽, 그러니까 독일 뭐 이런 데다가 공장을 짓고 있는데 모자라서 지금 또 노스캐롤라이나에다가 또 5조 6천억을 들여서 또 공장을 증설하고 사실 이런 상태니까.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이 두 회사가 네. 비만 치료제 시장의 80%를 계속 점유해 갈 거다. 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두 회사가 거의 독점을 유지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이 두 회사가 어느 정도는 독점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 WHO도 그렇고 통계를 보면은 지금 비만 인구 쉽게 말하면 수요는 막 2배, 3배 늘어난다. 계속 늘어나죠. 근데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리 두 회사밖에 없다 사실상. 이 사실상은 현재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금야금 오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작가님 또 제가 댓글을 좀 보다 보니까 네. 이거 천명환 작가 이거 모르고 얘기한다. 이거 특허가 지금 만료됐다. 이 독점하는 비만 치료제. 다른 제약사도 비만 치료제 따르면 이제 독점이 깨지니까 이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사실 따지면 모든 기업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엔비디아는 독점이 안 깨질까요? 당연히 엔비디아 깨지죠. SK 하이닉스, HBM의 영향력은 나중에 축소가 안 될까요? 그러면 축소가 될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안 올랐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독점은 깨집니다. 독점은 당연히 깨지고요. 그래도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는 이게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만약 어떤 회사에서 이건 그냥 가정이지만 엔비디아하고 성능이 똑같은 GPU를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엔비디아의 제품을 훨씬 능가하는 걸 막 오늘 딱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당장 내일부터 이게 막 팔려나갈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딱 써보고 삼성전자가 자 HMM을 딱 만들었는데 SK 하이닉스 제품보다 엄청 좋아요. 여러 가지 가격도 사고 성능도 좋고 그러면 당연히 당장 내일부터 SK 하이닉스 거 안 사고 삼성전자 거 사겠죠. 당연히.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공산품은 이렇게 되는데 의약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약품은 사람 인체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임상을 거쳐야 됩니다. FDA 임상을. 그렇죠. 맨날 뭐 몇 상 실험 통과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뭐 FDA 말고 또 자기네 나름대로 또 그런 그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아까 어떤 회사가 GPU를 능가하는 걸 만들었다.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그 제품이 팔릴 수 있지만 이 비만 치료제는 당장 내일 어떤 회사가 만들었다. 이게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임상을 거쳐야 되는 거죠. 몇 년 걸리겠네요. 그렇죠. 몇 년 걸리죠. 이게 4, 5년씩 걸리는 거, 몇 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는 향후 몇 년간은 시장을 독점을 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오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나 SK 하이닉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의약품은 오히려 이제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지난달에 이거 스위스 글로벌 제약사인 그 로슈에서 먹는 비만약을 개발했는데요. 이 자료를 어떻게 발표했냐면 한 달에 체중이 6%가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라릴리하고 로보노디스크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또 주식 시장이 원체 안 좋을 때라 또 이제 영향을 더 받았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곧바로 뭐라고 반박이 나오냐면 이제 다른 데서 초기 데이터하고 환자 표본이 적어서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체중 감소 정체 시기 뭐 부작용 정도, 뭐 경구용 제형이 우리 몸의 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임상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로슈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개발을 했지만 상품화하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자 특허가 만료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물질 특허가 만료된다고 해서 다른 데서 곧바로 그 약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가요? 네, 제약사들은 그 특허를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법 특허를 걸어둡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용량을 바꿔서 고용량 약도 개발하고 하여간 이렇게 해서 특허를 계속 연장해 나가거든요. 자 예를 들면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이거 유명한 약이죠. 물질 특허가 유럽에서는 2024년에 5월에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2025년 11월에 끝날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개발하는 데가 이제 미국의 리제네론이라고 하는 회사고 이제 독일의 바이에라고 합작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은 리제네론이
그 판매를 갖고 있고 아마 유럽은 아, 바이엘이 갖고 예. 있고 이럴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끝나니까 바이오시밀러 이제 제품들이 이게 시장이 한 14조 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니까 네. 막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특허를 걸어둔 상태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삼성 바이오에피스하고 네. 그 셀츄렌에다가 그 10개 이상의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 아일리아 가지고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아일리아는 그 황반변성 치료제라고 했고 이게 혈관에 문제가 좀 생겨갖고 네. 이렇게 실명이 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이 이제 아일리아인데 아일리아가 이제 눈에다가 직접 주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주사제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PFS 방식하고 바이알 방식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방식이 요게 이제 PFS 방식이거든요. 네. PFS 방식은 프리필드 시린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요 주사기에다가 사전에 약을 딱 충진해 놓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주사액을 미리 이제 주사기에다 딱 이렇게 충진을 한 다음에 이제 멸균 포장을 하니까 이제 그 의사가 네. 이 그 약을 쓸 때 그냥 따로 뭐 이렇게 충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멸균 포장지만 뜯어가지고 환자한테 이제 그 주사를 하면 되거든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럼 이제 주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이라든가 네. 이제 실수를 줄일 수 있어서 안전하고요. 자, 요게 이제 두 번째가 바이알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요 바이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작은 병을 말하는 겁니다. 요 병.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그 제약회사에서 그 이 바이알이라고 하는 병에다가 이제 그냥 약을 그대로 충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주사할 때마다 그 의사가 주사기로 이렇게 쭉 이 주사 뽑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저한테는 익숙한 방식이에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썼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 주사 맞을 때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충진된 약물이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변질이 될 수 있고요. 또 사람이 직접 하다 보니까 사용할 때마다 어느 때 많이 넣었다, 어떤 때는 적게 하다 그쵸. 이렇게 하는 등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별로 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바이알 방식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PFS 방식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아일리아 아일리아 약을 얘기했는데 아일리아는 그래서 그 미리 충진한 PFS가 90%고요. 바이알은 10%밖에 안 쓰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일리아의 물질 특허가 풀렸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나 이 PFS 방식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이거에 또 특허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게 그 PFS 방식을 이제 그 특허를 풀어야 되는데 특허를 풀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PFS 방식의 바이오시밀러는 그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의 90%를 이게 PFS가 가지고 네. 있는데 이걸 못 만들면 나머지 10%를 가지고 이제 그 시장에서 막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이게 PFS가 더 계속 시장을 넓혀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0%인데 점점 더 올라가고.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거 물질 특허가 풀렸다고 해서 그걸 못 만들고 예를 들면 이런 바이얼만 만들면 뭐 10%도 안 되는 시장 가지고 싸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거기서 또 더 나가서 예를 들면 이제 또 고용량 약을 또 만들어냅니다. 네. 그 제약사에서. 네. 그래갖고 또 그걸 이제 확산시키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고용량 약을 찾게 되면 그거는 또 다른 특허가 또 걸려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후발주자가 들어오질 못하게 막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네. 이렇게 물질 특허가 풀려도 또 어떤 특허가 걸려 있는지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피약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네. 돈 쉐어를 뺏어오는 게 아니라 그 카피약 만들어봤자 말씀하신 것처럼 주사하는 방식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허를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시장성이 없는 쪽만 조금 가져갈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중요한 시장들은 어떻게든 이 제약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아일리아가 1년에 뭐 13조, 14조 팔리는 건데 네. 어떻게든 특허를 방어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계속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계속 자기네 시장을 뺏기지 않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물질 특허 딱 풀렸다고 해서 곧바로 무슨 카피약을 만들어서 이거를 뭐 다 나눠 먹는다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일라이릴이나 노보노디스크도 이런 식으로 뭔가 특허가 걸려 있지 않을까. 뭐 제가 확인은 못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설사 경쟁업체가 뭐 두세 개 더 나와도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쉐어할 게 충분히 네, 많다. 시장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고 오히려 더 시장이 커지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골드만삭스가 2030년까지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 릴리가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작가님께서는 그 성장주 패러다임이라는 책을 이제 써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회사가 뭐 구조적 성장주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 책에 좀 부합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원래 노보노디스크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였다기보다는 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이 비만 치료제 GLP-1 때문에 굉장히 큰 회사고요. 네. 일라이릴리는 원체 회사 자체도 큰 원래 회사였고 어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약으로 이제 더 성장을 한 회사고 그래서 뭐랄까 이런 시스템이랄까 이런 거는 이제 일라이릴리가 더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라이릴리 같은 회사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원래 또 안정적인 회사고 그다음에 성장 모멘텀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쓰지만 항상 강조하는 게 뭐 여기선 지금 안 갖고 왔지만 이 혁신 산업의 주가 성장 사이클 네.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비만 치료제 1등 기업이 어디냐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일라이릴리니까 이 기업은 이제 1등 기업은 항상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기업은 뭐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등 지금도 1등인데 앞으로도 1등 할 거면은 지금 사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꼭 떨어질 때만 노리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제 하여간 뭐 사람마다 근데 다 투자자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예 너무 또 오른 거는 또 못 사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작가님 그러면 이렇게 좋은 회사 지금 네. 시점에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투자하는 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일라이릴리 뭐 조금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싸게 샀으니까 마음은 편한 상태인데 네. 지금은 사는 거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냥 귀찮다, 네. 업데이트 하기도 귀찮다 그런 분들은 ETF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TF. 예, 비만 치료제 그 관련된 ETF를 보면 네. 이제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비중을 크게 담아놨습니다. 크게 담아놨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비만 치료제를 현재 개발하는 다른 기업들 요거는 이제 그 비중이 작게 네. 여러 개를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 7개에서 10개 정도씩 되게 담아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앞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런 회사들이 뭐 자사 또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사가 개발한 약이 이제 비만에 이렇게 효과가 있다 이런 걸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자꾸 보도자료 내보내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또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주가가 조금씩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바이킹 테라피스티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 회사가 이제 굉장히 뛰어난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서 네. 뭐 이렇게 그 비만 치료제 약의 그런 혁신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몇 달 전에 이 뉴스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뉴스가 나왔더니 이 회사 주가가 하루에 100%가 뛰었습니다. 와, 하루에 100%요? 네, 하루에 100%. 하루에 2배.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일라이릴리는 노보노디스크 주가가 이것 때문에 조금 약간 떨어졌는데 이게 100%가 뛰면서 이게 이제 그 ETF에 미리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ETF 주가 이제 확 올라갔었죠. 그쵸, 예를 들면. 그쵸.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또 얼마 전에는 또 임상 이제 3상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주가가 뛰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ETF에 또 반영이 됐거든요. 네. 또 로슈가 개발하는 아까 얘기했지만 비만 치료제 효과가 크다고 하니까 또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가 주가가 조금 떨어졌는데 또 로슈가 뛸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네네. 그러면 이제 ETF에 또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ETF 같은 거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이 시장 자체는 앞으로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는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의 주가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상향을 할 것 같은데 들쭉날쭉한 이런 변동성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비만 치료제 관련 ETF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개별 종목을 그래도 선호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성장주 패러다임에서 네. 그 혁신 산업의 주가 전개 사이클이라 그래갖고 이걸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1등 기업은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게 그 사이클의 어쨌든 그 요점입니다. 그렇죠. 1등, 2등은 굉장히 차이가 크다. 굉장히 차이가 크다.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1등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크기 때문에 일라이릴리 그 개별 기업을 사시는 분들은 일라이릴리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